자, 일단 오늘 부피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 20분 정도 설명한 다음에 이쪽 파트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부피를 구하는 방법 중에 삼중적분이 있어. 삼중적분. dz, dy, dx. 삼중적분 dz, dy, dx라고 쓰면 부피예요, 부피. 여기 있는 인테그랄은 dz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해당되는 건 뭐냐? z의 모양이야. 우리가 z가 뭐라고 했냐면 뚜껑이라고 했어. 뚜껑 모양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이중적분 있죠? 이중적분 dy, dx. 얘를 통해서 xy 평면 밑바닥의 모양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중적분 dz, dy, dx라고 쓰면 부피 개념이다. 근데 포인트가 구가 나왔어. 구 형태가 나오면은 일단 구면좌표계로 바꿀 수 있어요. 구가 나오면 구면좌표계로 바꿀 수 있어요. 구면좌표계로 바꾸는 방법은 삼중적분 딱 써놓고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러 d파이 d세타.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러 d파이 d세타. 구가 나오는 경우는 구면좌표계로 바꿀 수 있어요. dz, dy, dx 대신에 러의 제곱 사인 파이 d러 d파이 d세타. 부피 구하는 방법 두 개 더 설명하면 이중적분으로도 구할 수 있어. 이중적분 딱 쓰고 dy, dx라고 쓰면 얘는 xy 평면의 면적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 뚜껑. z는 뚜껑이 들어가는 자리. z는 뚜껑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뚜껑. z는. 자, 그 다음에 xy 밑평면. 요 xy 평면의 모양이 원판인 경우는 극좌표로 바꿔야 돼요. 극좌표로 바꿔야 된다. 이중적분. 극좌표로 바꾸면 f r 코사인, 여긴 r 사인, dy dx 대신에 r dr d세타. dy dx 대신에 r dr d세타. dy dx 대신에 r dr d세타. 요렇게 바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로 갈 건데 116번 봐요. 116번. 일단 밑바닥의 모양부터 볼 거예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자, 4y를 왼쪽으로 넘겨요. 여기서 y제곱 빼기 4y는
4y를 왼쪽으로 넘겨요. 4y를 왼쪽으로 넘겨서 완전 제곱식 y 빼기 2의 제곱 4y를 왼쪽으로 넘겨서 4y를 왼쪽으로 넘겨서 완전 제곱식 4y를 왼쪽으로 넘겨서 완전 제곱식. 그럼 xy 평면의 밑바닥의 모양을 먼저 확인해요. xy 0,2 요런 원이 되죠? 그럼 얘는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의 제곱이죠. 그럼 이 도형은 R은 여기가 4니까 4sin 세타죠. 키포인트는 얘가 4예요. 그래서 R은 4sin 세타. 부피를 구할 거니까 부피 구할 거니까 이중적분 먼저 써요. 이중적분 dy dx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뚜껑 z는 함수를 여기다 쓰겠죠. z는 함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밑판이 원판이죠. 극좌표로 바로 바꿔야 돼요. 이쪽이 r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니까 r dy dx는 r dr d세타 dy dx는 r dr d세타.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0,0으로부터 거리가 r이에요. 0,0으로부터 거리가 r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을 0부터 2까지 쓰면 절대 안 된다. r은 0부터 4사인까지예요.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2분의 파이, 파이면 다 돌아가죠. 0부터 파이까지. 자, 됐고 117번 봐요.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면 117번 중심이 0,0,0 반지름 5제곱 중심이 0,0,0 반지름 5제곱 그 다음에 원기둥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니까 3제곱 반지름 3인 원 반지름이 3인 원기둥 반지름이 3인 원기둥 반지름이 3인 원기둥 반지름이 3인 원기둥 그럼 이 원기둥하고 구하고 요 내부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이제 이 문제 봤을 때 9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구매좌표계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삼중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기 쉬운 걸로 가는 거예요. 계산하기 쉬운 거. 계산하기 쉬운 거. 무조건 삼중적분으로 가는 게 아니다. 9가 나왔다고 무조건 삼중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케이스는 우리가 이중적분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중적분. 이중적분 dy dx부터 시작. 그럼 이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하려면 밑바닥의 모양을 알아야 돼. 밑바닥의 모양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 모양을 그려보면 xy 밑바닥 모양은 반지름이 3인 원이 나와요. 반지름이 3인 원. 밑바닥을 먼저 정의하고 나서 해야 돼. 그러면 XYZ축 모양과 밑바닥 모양.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밑바닥의 모양을 Z 뚜껑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Z눈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Z눈으로 정리가 돼 있으려면 구의 방정식을 Z눈으로 정리해요. Z눈으로 정리하면 25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플러스만 갖고 왔으니까 2배를 해줘야 돼. 왜냐면 그 구의 방정식을 z눈으로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요. 플러스는 위에 부분이고 마이너스는 밑에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만 갖고 왔으니까 2배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 구의 방정식을 z눈으로 정리하면 풀마 루트 25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인데 이 플러스는 위에 있는 구만 해당되는 거야. 위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배. 자, 밑판이 원판이죠. 그럼 이것을 극좌표로 고쳐야 돼요. 극좌표로 고치면 루트 25 빼기 r제곱 25 빼기 r제곱 r dr d세타 r dr d세타. 여기서 계산을 좀 빨리 하려면 이 영역만 잡은 다음에 4배 때리면 돼. 이 영역만 잡은 다음에 4배. 그럼 여기가 4배. R은 0부터 3까지. 각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문제 풀 때 9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삼중적분부터 가지 말고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 문제는 이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오케이. 118번은 숙제. 자, 119번을 봐봐요. 119번. 자,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 2의 제곱. 첫 번째 도형은 중심이 0,0,0 반지름 2의 제곱이죠.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은 여기서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 yz축의 이 원이 여기서 x축이 없죠. x축을 따라가면서 원기둥이 생기는 모양이죠. x축이 없어요. x축을 따라 이렇게 생기는 모양.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의 내부와 실린더의 외부죠. 실린더의 외부. 여기 부피를 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부피 구하는 방법은 XY 평면의 면적을 정의하고 뚜껑하고 곱하면서 했죠. 근데 얘는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XY 평면 밑바닥의 모양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그럼 여기서 형태를 좀 바꿀 거예요. 이 도형을 어떻게 바꿀 거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바꿔서 관찰해보자고.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중심이 0,0, 0,0, 반지름이 2인 9.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은 얘가 z축을 따라가면서 원기둥이 생기죠. 이 밖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해보면 여기 밖에 있는 부피랑 함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바꿔놓고 여기 밖에 부피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함수 형태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y 평면의 모양을 보면 자, 이 큰 구의 경우에는 구의 방정식에다가 z는 0 대입해봐요. 구의 방정식에다가 z는 0을 대입하면 밑판 모양의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오죠. 근데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1이면 바깥 부분.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을 파악을 해놓고 이제 식 세우는 것만 해볼게요. 얘를 이중격분 먼저 적어놓고 자, 구의 방정식을 z는으로 고쳐요. z는으로 고치면 루트 4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dy dx 플러스만 갖고 오면 2배를 해야 돼요. 플러스는 위에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의 방정식을 z놈으로 고쳤을 때 플러스만 갖고 오면은 2배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루트는 위에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밑바닥을 보고 나머지 거 정의하면 자, 2 곱하기 극좌표로 바꾸면 루트 4 빼기 r제곱
4 빼기 r제곱 r dr d세타. 자, 얘도 1사분면만 갖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1사분면 있죠. 1사분면만 정의를 한 다음에 4배를 할 거예요. 4배. 1사분면만. 그럼 R값이 1부터 2까지죠. 1부터 2까지. 각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몇 배? 4배. 여기서 할 거예요. 이걸 보고 R값은 1부터 2까지, 각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사분면만 정의하면 요거의 몇 배다? 4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1사분면 정의한 다음에 4배를 처리해놨죠. 그게 119번 설명이었어요. 오케이, 120번 보면 자, 거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은 요런 원기둥이 나오죠.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은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은 yz축의 원이 요렇게 원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밑판 모양을 보면 밑판 모양은 xy 밑판 모양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니까 요런 원이죠. 이중적분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중적분. z눈으로 고쳐요. 함수를 z눈으로 고치면 1 빼기 y제곱이 되죠. z눈으로 고쳐요. z는 그럼 풀만데 플러스만 갖고 와서 썼으니까 2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y dx 일단 이렇게 써놔요. dy dx 자, 이렇게 써놓고 밑판 모양이 극좌표이기 때문에 밑판 모양이 극좌표 밑판 모양이 원판이죠. 원판. 밑판 모양이 원판이기 때문에 극좌표를 바꾸려고 봤더니 이건 극좌표 대입해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극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직교함수로 풀 수 있다. 그 직교함수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dx dy라고 적어요. dx dy. 마찬가지로 밑판 부분은 여기까지만 정의한 다음에 4배를 해도 돼요. 4배. 여기까지만 정의한 다음에. 그럼 이것만 정의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x눈으로 고치면 0부터 루트 1 빼기 y제곱까지.
그 다음에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밑판이 원판이기 때문에 극좌표로 바꾸려고 봤더니 극좌표 대입해서 계산하기가 복잡하므로 직교함수 형태로 이중적분 해결하는 거예요. 직교함수 형태로 옮겨서 해결하면 된다. 자, 121번 컬 F 구하는 거 꼭 기억해요. 컬 F. 자, 컬 F 설명. 자, 컬 F를 보면 외적 개념이에요. 외적 개념. IJK 딱 써놓고 IJK 써놓고 행렬식 외적이에요. 외적. 여기는 F를 X로 편미분, F를 Y로 편미분, F를 Z로 편미분. 그 다음에 벡터 주어진 거 F1, F2, F3. 그 외적 계산하면서 이 기호를 만나면 편미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외적 계산하는 건데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하고 만나면 만약에 X 편미분하고 만나면 X 편미분이 되는 거고 Y 편미분하고 만나면 Y 편미분이 되는 거고 Z 편미분하고 만나면 Z 편미분이 된다. 넘기고 122번 보면 컬 F는 지금 설명했고 디비전스 F가 뭐냐? F1자리 X 편미분, F2자리 Y 편미분, F3자리 Z 편미분이야. 오케이?